여러분은 혹시 아이가 놀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상황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학습으로 연결시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이와 가짜 놀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EBS 특집 다큐멘터리로 화제가 된 내용을 다룬 책 놀이의 힘을 참고해서 내 아이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놀이 방법과 학습 방법을 알아볼게요. 요즘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학습지와 학원을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들 중에는 그 나이 때는 그냥 좀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부모들이 벌써 다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까 왠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해서 부랴부랴 결국 공부를 시키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다 알잖아요. 요즘 같은 4차 산업시대에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정작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조기교육, 주입식 교육, 내신, 수능, 그리고 아이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기존 입시 위주의 학습 방식을 부모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본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시키는 게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창의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선 근본적으로 아이의 뇌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는 바로 이런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말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의 뇌는 3층짜리 건물이에요. 1층은요, 호흡과 심장박동 같은 생명 유지를 담당하고요. 2층은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에는요, 여러 개의 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휘통제실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봤나요? 이게 교육계에서 요즘 가장 큰 화두고 트렌드입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을 제3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능력이죠.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이죠.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어떻게 해야 발달시킬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잘 놀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당연히 놀이에도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놀이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전두엽의 발달 과정을 알아야 돼요. 앞서 뇌를 3층짜리 건물로 설명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건 1층에 있는 생명의 뇌가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타고난 것이고 특별하게 더 발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2층에 있는 감정의 뇌와 3층에 있는 이성의 뇌는요, 양육과 교육을 통해 영향을 받게 돼요. 후천적 환경에 따라 아이의 발달이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런데 3층에 있는 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2층에 있는 감정의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감정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건 바로 놀이입니다. 2층의 감정의 뇌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좋은 정서를 기반으로 발달한 기초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부모나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감정과 본능이 충족되게 돼요. 놀이를 통해 희노애락을 배우면서 감정과 본능이 충족되어야 감정의 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아이가 만 3세 이후에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 보통 부모들이 한글 학습을 많이 시켜요. 그렇지만 어휘력과 별개로 아이들은 아직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만 7세 이후에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학습보다도 부모는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서 그 시간만큼은 잠시 가르치고 싶은 마음과 훈육을 내려놓고 부모의 좋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와 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뇌과학적으로요, 뇌파를 측정해서 아이가 주도적인 놀이를 하는 상태와 비주도적, 그러니까 강제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 뇌파를 측정한 결과가 있어요. 30분간 강제학습을 한 아이들 뇌의 알파파가 100이었다면 그것 대비 또래 아이들과 자율적으로 협동놀이를 한 아이들의 알파파는 무려 평균 443% 증가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제학습을 한 아이들의 베타파는 평균 130% 증가한 상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알파파는 창의력과 집중력에 크게 관여해요. 알파파가 지속적으로 잘 나온다는 것은 뇌가 균형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예요. 반면에 베타파가 높다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베타파가 계속 높아지면 뇌에 불균형이 와요. 그래서 바로 창의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알파파가 좋다고 무조건 알파파를 풍부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요, 오히려 수면 상태와 비슷해져서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자율적인 놀이를 해서 알파파가 충분히 나왔다면 그때는 부모가 놀이에 좀 관여하거나 아이에게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놀이의 중요성만큼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를 구별하는 일만 남았어요. 내 아이가 진짜 놀이를 하고 있는지 4가지 요소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발성, 주도성, 즐거움, 그리고 무목적성입니다. 아마 부모라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길 바랄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즐기는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학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놀이에 개입하거나 오히려 부모가 놀이를 주도했던 상황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학습 상황에서도 당연히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야, 그거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하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취미가 즐거운 건 어떤 목적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즐기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취미생활이 자기 삶의 윤활유가 되고 행복감을 주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진짜 놀이를 했을 때 학습 효과가 좋아지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겠죠. 여러분은 혹시 아이와 놀아줄 때 다양하게 경험시키고 싶어서 먼저 놀이를 제안해 보나요? 또 놀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상황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학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이와 가짜 놀이를 한 것입니다. 바로 어른의 관점에서 놀이를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진짜 놀이를 하도록 돕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이는 아이 혼자 오래 하는 것보다 관계형 놀이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요. 또래 아이들과 관계형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관계형 놀이를 잘 경험해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배우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배운 기초적인 사회성을 바탕으로 또래 아이들과 화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성이 확장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아이와 이렇게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먼저 놀이를 시작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놀이 중에 보이는 아이의 말과 행동에 장단을 맞추고 또 아이의 눈높이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면서 작은 성과에도 칭찬과 응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놀이가 갖는 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사실 현실 육아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하루 딱 30분만 아이와 진짜 놀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좋은 유대감이 차곡차곡 쌓여가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